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 조동혁입니다. 오늘 제 병원 공식 카톡으로 코로나 치료제로 99%의 효과 치료 물질 개발 성공 이란 타이틀로 떠다니는 뉴스에 대한 질문이 수도 없이 빗발쳐서 이 이야기를 긴급하게 해드립니다. 지금 해야 할 토픽이 꽤 많은데요. 시청자분들과 저희 환자분들이 질문이 빗발치는 것을 자꾸 먼저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국이다 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많은 공포가 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회사들이 앞다퉈 개발을 하려고 하면서 첫 단계에서 좋은 효과를 신문에 알리게 되면 그 신문은 그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의 치료제가 나온 것처럼 기사를 쓰게 되는데요. 아직 갈 길은 멀고 험할 수 있어서 연구실의 비커에서 바이러스 실험을 한 것과 의학적인 측면에서의 사람에서 쓰이기까지 길고 험한 길까지 포함해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적이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번 코로나19의 99% 효과 물질이라고 뜬 이 약은 일양약품에서 만성 골수성 치료제로 나왔던 약으로 성분명이 라도티닙, 상품명으로는 슈펙트로 나온 약입니다. 이 약은 원래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의 양성으로 밝혀진 CML 백혈병 치료제로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억제제 약입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이라는 것은 1960년에 필라델피아에서 발견되어 만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서 발견된 유전자의 변형을 말합니다. ABL과 BCR이란 프로틴이 있는데요. 이게 정상인에서는 9번과 22번 크로모솜에 위치하여 있는데요. 이것이 제가 의대 다닐 때 병리학 시험에서 필라델피아 크로모솜이 어떤 암과 관련돼 있고 몇 번 크로모솜과 연결돼 있는지가 의대 병리학 시험 족보 왕 중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ABL 유전자가 원래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엔자임을 만드는데 굉장히 조절을 정확하게 하는 이것이 BCR 유전자와 트랜슬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서로 엉키면서 타이로신 카이네이스 효소의 무절제 활성화를 시켜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의대 다닐 때 병리학 시험에서 트랜슬로케이션으로 암이 되는 백혈병을 골라라라는 시험 문제가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시험 문제가 계속 기억이 나네요. 자, 제가 지금도 몇 번이나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는 말을 했는데요. 도대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는 효소, 엔자임인데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 같은 것이 ATP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ATP에서 포스페이트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그 포스페이트 그룹을 띄어가지고 다른 세포에 옮겨줄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것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입니다. 결국 그 포스페이트 그룹을 띄워주면서 그 세포의 기능을 on, off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전기에서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대사, 증식 등에 대해서 관련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이 세포 증식을 해라, 말라라고 하는 명령어를 on, off로 줄 수 있는 효소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암은 뭐예요? 암은 세포가 무절제로 계속 증식을 하는 게 암입니다. 그런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활성이 되면 증식이 되고 off가 되면 증식이 멈추는 데 이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망가지면 계속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활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포가 계속 무절제하게 증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암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on and off 스위치를 꺼줄 수가 있으면 암 치료제가 되는 거고, 그것이 결국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엔자임의 억제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가 개발이 된 것이고, 그것이 우리 백혈병이나 많은 암에서 치료제로 지금 20년 정도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온 약이 글리백이라는 것이고요. 성분명이 이마티닙으로 2001년 FDA 허락을 받고 쓰여지고 있어서 암이 걸렸던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백혈병인 분들은 글리백이란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도 그것으로 치료를 하셨던 분도 꽤 있을 것입니다. 이 이외에도 추가로 나온 것이 다사티닙, 닐로티닙, 보수티닙, 포나티닙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 끝에
라도티닙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번 일양약품에서 개발한 라도티닙도 이 계열 중에 하나로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다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일이 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의 비커 실험을 해서 바이러스 증식이 억제되는 것을 비커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자, 이 라도티닙 상품명으로는 슈펙트라고 한국에서 시판이 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아직 FDA 허가를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고요. NIH의 clinicaltrial.gov 자료에 의하면 현재 오픈 레이블 페이스 3로 효과와 안전성 임상 실험이 2018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어제인 2020년 3월 15일까지 실험이 완료되기로 기획되어 있는 약입니다. 자, 2017년에는 이 라도티닙으로 나온 약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페이스 3 리라이즈 임상 연구에서 총 241명의 환자군에서 12개월 치료 시 Complete Cytogenetic Response와 Major Molecular Response가 더 좋다고 나온 것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의 설명을 하면 결과적으로 유전자를 보니까 아니면 유전적으로 그거의 반응을 본다는 거죠. 이 임상실험에서 라도티닙을 하루 2번 300mg 복용 시 27%의 환자가 간 수치가 굉장히 올라갔고 400mg을 하루 2번 먹었을 때는 42%에서 간 수치가 꽤 많이 올라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 부작용의 확률은 300mg 하루 2번 복용자는 94%, 400mg을 했을 때 91%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일양약품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실험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항암제인데 왜 그걸 했을까? 자, 이것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가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다는 거죠. 특히 세포의 분열, 증식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프로틴 카이네이즈 억제제가 바이러스의 증식 억제에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13년 전 2007년에 하버드에서 추 JJ라는 한국분인지 중국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벌써 보고를 했었고 2011년에는 미국 동부의 유명한 대학교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억제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herpes 바이러스, 파라믹스 바이러스, 로타 바이러스 등의 RNA 바이러스와 DNA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고 밝혀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이 나오니까 연구를 당연히 해봤겠죠. 그쪽 분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비커에서 해봤을 때 말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될까는 또 별개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 이 슈펙트가 효과가 있어도 실제로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에 있는 하루 300mg 2번을 먹였을 때의 용량이냐 아니냐는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커에서 세포와 바이러스를 배양을 하게 되면 이 타이로신 카이네스를 주게 되면 다른 글리백 같은 2001년 FDA 허락을 받은 약도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이게 암에 치료하는 용량인지 아니면 더 큰 용량을 줘야 되는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무조건 많이 주면 세포 증식은 무조건 억제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바이러스 억제도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커에서 약을 엄청나게 때려보면 다 증식은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량을 주면 바이러스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겠죠. 지금 벌써 나와 있는 임상자료에 의하면 300mg 하루 2번을 먹은 환자가 27% 그리고 400mg 하루 2번을 먹었을 때는 41%의 환자가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약의 복용을 줄였거나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보고처럼 바이러스 99%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 이 정도의 약을 줘야 한다고 했다면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0mg을 하루 2번을 줘야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러스도 죽이고 사람도 죽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것을 반박을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인 만큼 죽는 것보다는 줘서 치료제를 만들어서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맞는 말 같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지난번 알벤다졸 기생충 약처럼 청와대에 기고를 하고 촛불 시위를 해서라도 바로 일양약품에서 나온 것을 쓰자고 식약청에 바로 허가를 해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잘 되면 역시 한국 드라이브트루 검사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조치 세계 1등으로 빨리빨리를 외치는 나라 역시 해냈다 이러면서 덤스업을 해주겠죠.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한국 시간 3월 17일 0시 기준으로 한국에서 코로나19의 누적 확진 환자 8,320명이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는 81명입니다. 지금 치료나 격리 중인 환자가 6,838명입니다. 그럼 이 6,838명 중에 병원에 입원 환자만 줘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병원에 입원 환자는 지금 안 좋으니까 병원에 입원을 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안 좋은 사람만 해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보고에는 입원 환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2,000명이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2,000명에게 이걸 리라이스 임상실험처럼 똑같이 줬다고 해보면 약 때문에 부작용이 94%고 그중 굉장히 심한 간이 손상은 41%로 약을 조절해야 할 정도로 심한 부작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2,000명 중에 820명이 엄청난 간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약을 조절해야 할 정도로. 만약에 이 약을 먹고 바이러스가 치료되어 살았는데 간이 손상되어서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까요? 벌써 나온 임상자료를 보면 2,000명을 줬을 때 820명이 엄청난 간 손상이 생길 거라고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 잘 돼서 어떤 부작용이 안 나오고 하면 한국의 제약회사가 전 세계에 뜨면서 역시 한국 빨리빨리 해냈다라는 찬사를 받겠죠. 한국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 반대로 간 손상으로 인해서 300명의 간 이식을 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면 바로 촛불 시위하면서 헬조선이라는 말 나오고 정부가 그리고 제약회사와 짜고 국민을 상대로 마루타 실험했다고 난리 나는 겁니다. 그때 가면 사람들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자, 오늘까지 81명 사망했습니다. 자, 그럼 임상실험을 대충 하고 바로 약을 시판을 해서 치료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간이식 환자들이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그때 가서는 그 81명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꼴랑 81명 죽은 거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공포조성을 하고 마루타 실험을 했다는 헬조선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81명이나 죽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때 가서는 바로 꼴랑 81명 죽은 거 가지고 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나 보건복지부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임상실험 조금 해보고 그 사람이 괜찮은지 몇 주에서 한두 달 지켜보고 조사를 하고 그 약 꽤 부작용 많으니까 그 부작용이 치료 효과를 볼 때 괜찮은지 써도 될지 안 될지를 다시 정리를 하고 또다시 용량을 바꿔서 또다시 실험을 하고 그러다 보면 코로나19 다 지나가고 그 실험하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면 그쪽에 돈 투자한 회사 그 돈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어설프게 실험했다가 간이식 해야 되는 환자 무더기로 나오게 되면 그 회사는 그 손해배상으로 파산할 테고 그렇다고 그것이 무서워 실험을 너무 신중히 하고 또 실험하고 하면 실험이 끝날 때쯤에는 코로나19가 그때까지도 계속 유행을 한다면 그 회사는 대박이 나는 거고 코로나19 유행이 끝난다면 그 회사는 그걸로 승부를 던지면 망하거나 아니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스가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보고는 벌써 13년 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억제한다는 것도 2011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죠. 좋은 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 없이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식약청 청장이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일양약품의 CEO라고 하면
이것을 무리수를 두면서 바로 임상에 쓰라고 허락이나 명령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안정성을 거듭 확인하게 여러 차례의 임상 실험을 거듭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오직 결과만이 그 결정이 옳았는지 그릇된 판단이었는지 알려주겠죠? 만약에 그 결정권자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루머가 아닌 과학적이고 이론과 증거의 바탕을 둔 의학 채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욱 조심해야 되는 환자, 증상이 어떨 때 의사를 보고 어떨 때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어졌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